라굴프의 서바이벌 경매 19년차 특수물건 전문가로 활동 중인 라굴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수물건 중인 가장임차인의 세 번째 실전 사례 시간입니다. 자, 어차피 제가 다 낙찰받았던 사건이고 수익을 많이 거뒀던 물건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하다가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들도 좀 생기고 해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강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까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세 번째 사례인데 기존의 사건들과 조금 다르게 이 사건은 좀 해결한 방법이 달랐어요. 한번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05 타경 68501 사건 번호 2번 물건이었고요. 자, 감정가는 5,500이었고, 자, 내려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한국외환은행에서 있었죠. 그리고 그 한참 전인 김진희 씨라는 분이 96년 11월 27일 전입으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한참 우선에 있었죠. 그런데 2001년 12월 18일 보시면 박윤숙이라는 분이 2001 타경 42662 사건에서 낙찰을 이미 한번 받았었어요. 이 당시에 2001년임에도 불구하고 4,599만 원의 낙찰을 받았던 거 보이시죠? 이 사건에 보면 이때도 김진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당시에 말소 기준 권리 우리은행 4,550만원, 채권 최고액 근저당 잡혀있는 우리은행보다는 후순이었어요. 이래서 이때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임차인으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낙찰자가 기존의 임차인을 그냥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대항력이 있네 없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돼도 지금 현 사건 2005 타경 68501일 경우에 이 분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분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조사해서 간단하게 그동안 여러분한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무상임차각서라든가 아니면 호적등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사실 그렇게 밝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찰을 받고 12월 18일 날 동시 이행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은행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없이 이 사람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시에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경락잔금 대출로 인해서 같은 날짜에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뽑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되게 재밌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한번 배당 신청을 했던 사람은 대항력은 살아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낙찰자들이 진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 낙찰받는 사람이 선순위 임차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한국외환은행을 통해서 이 김진 씨라는 분을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자, 유찰이 거듭돼서 2,695만 원 49%대에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요.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그러고 현황 조사, 임장 활동을 나가게 됩니다. 임장 활동을 나가서 박인숙 씨라는 분이 저는 이사 나갔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제가 먼저 임장을 나가서 가장 먼저 체크를 했던 건 가스가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도 계량기 지침이 전혀 돌지 않는 상태였어요. 어떤 임차인이 살더라도요, 냉장고라든가 기본적으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지침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이사를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탐문을 했습니다. 탐문을 해서 이분이 이사 나갔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분이 실제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 살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진짜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 끊기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전입은 되어 있으나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전기를 넘겨서, 이런 입찰을 리바운드 입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4명이나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낙찰이 됐어요. 2001년도에 낙찰됐던 사건보다도 1,500만 원 이상 싸게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이 없이 경매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출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색다른 방법을 구색을 했어요. 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낙찰을 받은 이후에 이 동네에 통장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기에 살지 않는다는, 이사를 나갔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동사무소로 뛰어가서 이 사람의 전입말소 신청을 했어요. 살지 않는 사람이 전입을 하고 있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전입말소 신청을 하고, 그 전입말소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분의 전입을 말소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전입자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서 대출을 80% 받았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다 치를 수 있었고, 처초에 여기 제가 월세를 놓았을 때 1,040만 원에 월세를 놔서 들어간 자금은 전부 회수를 했고, 이자를 2,400만 원, 80% 대출받은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매달 저에게 남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때 만들었던 용어가 무피 투자였어요. 제가 실제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라는 무피 투자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거를 지신이라는 카페에서 퍼뜨리기 시작했고, 제가 이런 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널리 알려지면서 좀 귀찮은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긴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무언가 노출을 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꺼려왔던 게, 제 투자 사례들, 그리고 제가 무상으로 강의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 강사가 돼 있는 분도 있고, 그걸 출판을 해서 책을 2권씩 내고,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전부 제 얘기였거든요. 지신에서 저를 따라다니던 팬덤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야인으로 지내는데 더 익숙해지고, 지금 유튜브로 하기까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살아온 길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굉장히 악용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속 낙찰 받고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인도명령 등을 통해서 요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대지권 미등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토지별도 등기서부터 해서 콜라보된 굉장히 어려운 특수물건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제가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가 거론은 조금씩 하게 될 겁니다. 특수물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물건이나 제가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냈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개하는 부분이 기다리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전 투자 사례 선순위 가장 임차인의 3번째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찔러서 여러분들이 빨리 소화하시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아들이 유튜브 영상 뒷부분에 알림과 구독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라는 멘트를 아마 직접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조만간 저희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